수업 페이지 세력 고쳐보시면 이제 CSS로 프로그레스 바 만드는 거랑 숫자 카운팅 애니메이션 플러스 풀페이지까지 이걸 한번 진행해 볼 건데 라이브러리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아드렸으니까 요거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거 주석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끝에 끝나는 것만 바꿔서 다시 달아드릴게요. 자, 다시 달아드렸으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해주세요. 자, 우선 이제 풀페이지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레스 바 보통 어떤 거에 많이 쓰냐면 옛날에는 그런 디자인 많이 썼었어요. 왜 이제 옛날 퍼블리셔 포트폴리오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디자인 중에서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로 내가 뭐 포토샵이나 아니면 뭐 일러스트 이런 거 있죠. 이게 내가 몇 %까지 이걸 가능한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칠해 놓거든요. 몇 %. 이런 디자인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 안 쓰니까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뭐 풀페이지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랩 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지금 테일윈드를 불러온 상태이기 때문에 테일윈드 문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탑바 먼저 만들어 줄 건데, 자, 두 가지 밟겠습니다. 탑바 하나랑 이제 밑에는 풀페이지 div 샵 풀페이지 이렇게 두 개 넣을 겁니다. 자, 풀페이지에는 콘미니드 하나 넣고요. 여기까지만 우선 할게요. 자, 콘민 위드 메인 위드는 1440 픽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음 탑바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 만들 건데 앵커 역할을 할 겁니다. 자, 탑바 밑에 nev 메뉴 박스 1 잘 보이시죠? 한 4개 정도? A, href 샵 하고, 근데 샵 할 때 어차피 섹션 달아줄 거니까 미리 섹션 쓸게요. 섹션 달러 한 다음에 아이템 달러 이렇게
자, 그리고 얘 위치 맞춰줄 건데 탑바 자체한테 픽스드 탑 0 라이트 0 그 다음 Z 인덱스는 좀 위로 빼줄게요. 50 정도. BG 컬러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맞추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풀페이지 할 건데 우리가 풀페이지를 쓴다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섹션 만들어 주겠습니다. 섹션 하고 섹션 달러 곱하기 4개 만들 건데, 자, 풀페이지에는 이제 우리가 기존 스크롤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제 해당 페이지로 앵커를 걸 거잖아요. 그럼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속성 값을 써 주셔야 되는데, 이제 풀페이지에는 데이터 앵커 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달아 주셔야 돼요. 섹션 달러 하고 여기에다가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터 앵커, 그러니까 앵커를 이렇게 달아주기도 해야 되는데 얘 자체에도 앵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써서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추가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요렇게 달았으면, 자, 일단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여기 위쪽에 li한테 속성 값을 데이터 메뉴 앵커 자, 요렇게 해서 섹션 1 이것도 똑같이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클릭을 여러 개 하고 싶으면 하나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누르고 다음 거 클릭하면 여러 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풀페이지 전용 앵커도 완성을 한 겁니다. 자, 이거 주석 다시 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 안에다가 H1이랑 플러스 div 하나 넣을 겁니다. 근데 요 밑에 이제 .con 안에 넣어서 화면이 이렇게 있다면 딱 이 안쪽에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걸 젠코딩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 밑에 이제 콘을 넣을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H1 해서 H1의 내용은, 네, 여러분, 사실 뭐 이렇게 쓰지만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탭해서 복붙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만들고 다 복붙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더 편해서 이 방식을 쓰는데 이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만들었을 때 이런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요거까지 주석을 좀 남겨드릴게요. 근데 모르겠다 하시면, 자, 이거 복사해서 써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 만들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만들던. 이제 CSS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의 width는 1440,
픽셀을 맞춰줄 거고,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그리고 박스 사이징도 같이 넣어줄게요. 보더 박스 하면은 이 위드 값을 패딩 같은 걸 넣어도 안 벗어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패딩도 똑같이 넣어줄 겁니다. 0, 20 픽셀.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되셨으면 JS 넘어가겠습니다. 콘솔 점 클리어. 일단 기존에 있던 거 한번 지워주고, 펑션 풀페이지 init. 자, 여러분 함수는 항상 이것만 기억하세요. 만들었으면 쓰셔야 됩니다. 안 쓰면 이건 마치 여러분이 핸드폰 사놓고 집에 그냥 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안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함수 만들어주고, 여기다 이제 new 해서 풀페이지 객체를 하나 만들어줄 건데, 이제 풀페이지 관련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제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풀페이지는 어디다 걸 거냐면, 풀페이지라고 제가 아이디 하나 만들어 놨죠. 거기다 풀페이지를 걸 거고,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이제 여기 중괄호 써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섹션스 컬러, 섹션마다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섹션 컬러를 각각 하나씩 지정을 해줄 건데, 4개죠. 컬러 피커 가서 4개 고르겠습니다. 자, 하나가 아니라 4개죠. 4개면 배열 써야 됩니다. 여러 개니까. 만약에 하나라면, 그러니까 하나로 지정할 거면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러 개면은 이제 배열 안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배열 문법은 대괄호죠, 대괄호. 자, 뭐 그냥 여러분 아무거나 지정해서 4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콤마 찍고 이제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컬러 값 넣을 때는 쌍따옴표 쓰셔야 됩니다. 자, 얘가 각 배경색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섹션하고, 여기 데이터 앵커에 제가 요걸 안 썼네요. 하이픈을 썼으니까. 자, 이거 앵커 먹혀야 됩니다. 안 된다면 저처럼 이거 빼먹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에도 달아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 또 하나 설정해 줄게.
여기서 스크롤 오버 플로우 트루. 자, 얘는 스크롤 가능한 콘텐츠가 있을 경우 이제 오버플로우 활성. 그러니까 풀페이지는 딱 이 화면에 맞추는데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스크롤을 하겠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버티칼 센터드 벌스. 자, 얘는 콘텐츠의 수직, 중앙, 정렬을 비활성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렬을 알아서 맞출 거기 때문에 자, 요거까지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 정렬되는 거 보이세요? 그냥 기능입니다. 원래 있는 기능. 근데 우리는 알아서 이걸 맞출 거기 때문에 일단 풀어줬습니다. 그 다음 메뉴. 자, 우리가 메뉴를 따로 만들어 놨죠. 탑바에 메뉴 박스 1에 맞나요? 맞죠? 자, UL. 자, 요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에 빨간색 느낌표 뜨시는 분은 이거 끝날 때마다 각각 이 콤마 찍어줬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은 안 찍습니다. 자, 지정한 메뉴를 사용하여 내비게이션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풀페이지를 넣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알아서 이제 요런 클래스들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중 액티브가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여지는 페이지에 저런 클래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뭐 우리가 딱히 액티브를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제 CSS 작업을 하면 됩니다. 저는 탑바에 점 메뉴 박스 1에 UL에 액티브가 걸려있을 때 컬러를 레드로 해줄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얘를 지금 메뉴로 지정을 따로 해놨기 때문에 액티브가 여기에도 걸립니다. 보이시죠? 그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 풀페이지 밑에 있는 섹션. 이제 두 번째 애한테 뭘 넣어줄 거냐면 프로그레스 바를 넣어줄 겁니다. 여기에요. 뭐 세 번째도 딱히 상관없습니다. 어디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요거부터 좀 만들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접고요. 이제 폴드 올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필게요. 많으니까. 자, 풀페이지에서 두 번째 거 요것만 피겠습니다. 폰 안쪽에 H1 있고 div 있고 자, 이 div 안쪽에 이제 메뉴 넣어줄게요. 뭐 메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데 ULLI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div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대부분 어떻게 만들었냐면 스킬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li.flex 걸고 얘를 한 3개 정도 만들게요. 그리고 그 밑에 스팬 두고요. 이 스팬에는 내가 어떤 기능을 쓸 수 있는지, 어떤 스킬이 있는지 그거를 쓸 거고, 플러스 div에는 이제 프로그레스 바 넣을 겁니다. 점 프로그레스 바 박스 하고 이제 몇 퍼센트인지는 각각 써줄게요. 그리고 그 밑에는 퍼센테이지 써줘야 되죠. 지금 이게 몇 퍼센트인지 스펜으로 달아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제 하나는 포토샵, 하나는 뭐 일러, 그리고 하나는 뭐 JS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 프로그레스 바 박스에 얘는 한 80% 정도 한다 라고 할 거고, 얘는 뭐 한 90%, 얘는 얘도 한 90%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 퍼센트에 맞춰서 여기에도 넘버 값을 달아줄게요. 프로그레스 넘 80. 자, 이 숫자는 똑같이 맞춰 주셔야 됩니다. 요거 자, 마찬가지로 넘버 값 똑같이 넣어줄 거고요. 얘도 90, 얘도 90. 만약에 얘를 뭐 100으로 바꿨다 하면은 똑같이 100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맨 밑에다가 여러분 섹션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자, 섹션 점 섹션하고 섹션 5죠. 근데 얘는 우리가 기능 중에서 스크롤을 활성화하겠다 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자, FQ 오토 하이트 하고 데이터 앵커 오. 한 다음 점 콘에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달아주시면 딱히 얘가 풀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 엘리먼트의 길이에 맞춰서 스크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집니다. 이런 기능도 있어요. 이제 앵커가 필요하시면 탑에다 만들고 이것도 똑같이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P 오토 하이트를 달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 스크롤도 조금씩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2번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근데 이거 내용이 잘 안 보여서 2번 색깔을 좀 바꿀게요. 연한 걸로.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자, 플렉스하고 이제 align items center 맞춰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섹션 2에 있는 스킬스 있죠?
밑에 li 중에서 그 밑에 있는 first child 한테 위드 값 한 70픽셀 주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얘입니다, 얘. 딱 글자 크기 정도만 맞춰서 픽셀 값 줬습니다. 그런 다음 요 밑에 프로그레스 바 박스가 또 있죠. 얘한테는 위드 한 500픽셀. 이건 여러분이 뭐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하이트 20픽셀, 보더 한 3픽셀, 솔리드 블랙 깔아줄게요. 자, 요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 애프터한테 컨텐츠 디스플레이 블럭 하이트 100%, 다음 위드는 제가 일단 100%로 한번 맞춰볼게요.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 그레이, 이거 보이시죠?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 위드 값은 처음엔 0이고요. 다음 섹션에 액티브가 들어갔을 때 프로그레스 박스 일단 80부터 한번 맞춰볼게요. 80에 애프터한테 지금 여러분 얘랑 같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같이 넣어줬습니다. 2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있죠? 자, 80은 위드를 80%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바로 채워주면 재미없으니까 트랜지션을 일단 기본값으로 위드 0.3s 정도 주고, 그 다음 얘한텐 트랜지션 위드 1s, 그 다음 1s.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들어왔을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천천히 채워지고, 다른 데 넘어갈 때는 제가 0.3s를 넣어놨기 때문에 빠르게 없어집니다. 그레이로 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블루로 할게요. 블루로. 잘 보이시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될까요? 90도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이런 프로그레스 바까지만 보여줘도 상관은 없긴 한데 여기에 퍼센테이지도 써주긴 하거든요. 80%, 그냥 90 이런 식으로요. 요거 맞추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젤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새로운 거 프로퍼티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 80이랑 90 만들어주면 되겠죠? 전 80을 만들고 나서 복사해서 90 만들 겁니다. 자, 프로퍼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CSS에서 이거 쓸 때 뭘로 쓰죠? 이런 모양새, 변수죠, 변수. 근데 이 프로퍼티 규칙은 이런 커스텀 속성을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게끔 이제 만드는 변수로 이제 등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커스텀 속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걸 이제 변수 형태로 등록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스팬 안에 넣을 게 이런 거잖아요. 80% 이런 거. 그쵸? 그러려면은 저 게이지가 일단 숫자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자, 신텍스 하고 여기에다가 보통 우리가 숫자의 데이터 타입은 넘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그래서 숫자의 형태로 갈 거고, 자, 이니셜 밸류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은 0으로 놓을 거고, in edit first 맞죠? 이니셜 맞죠? 자, 요렇게. 자, 그래서 프로퍼티 자체는 브라우저의 특정 커스텀 속성을 이제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도록 이제 등록을 한 거고, 신텍스는 이 속성이 어떤 값의 타입을 받을지를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인티즈는 이제 오직 정수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넘버는 뭐 사실 많죠. 실수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정수도 받을 수 있고 한데, 얘는 오직 정수만 가능합니다. 정수만. 그리고 초기 값은 0이고 상속을 할 건지, 이네릿이 상속이죠. 이제 false 값으로 두면은 상속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똑같이 복사해서 90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기반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당연히 키프레임스도 제작을 해주셔야겠죠. 자, num to 80 한 다음에 from num to 80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해서 퍼센테이지로 정해주셔도 되고, 이제 시작점부터 끝 지점까지 이렇게 정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80은 80으로 맞추면 되고 90은 90으로 맞추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읽을게요. 사실 뭐 요거를 쓸 일이 많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뭐 스크립트를 맞춰줘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CSS 선언해서 맞춰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퍼블리셔로 갈 거다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공부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섹션에 액티브가 들어갔을 때 프로그레스 바 박스 해서 80한테
애니메이션 걸어주면 되겠죠. 애니메이션 네임은 num to 80, 그리고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은 1s. 한 번 해도 되지만 좀 할 게 많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딜레이도 좀 넣어줄게요. 애니메이션 딜레이 1s,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트는 한 번만 할 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타이밍 펑션, 얘는 as in out 으로 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라이너라고 썼었잖아요. 근데 라이너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가겠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as in out 이라고 하면은 이게 약간 시작과 끝은 느린데 중간 지점은 좀 빠르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런 다음 애니메이션 필 모드, 자 보스. 자, 이 속성은 뭐냐면 애니메이션이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 이 스타일을 계속 유지할 건지 그 여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는 두 가지 다 그렇게 적용하겠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포워즈랑 백워즈가 있는데, 포워즈는 애니메이션이 끝난 후에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 백워즈는 애니메이션이 시작 전에도 초기 상태를 적용시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 값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카운터 리셋을 num 바 해서 여기다 num to 80, 아까 프로퍼티 만든 거 있죠? 그거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90도 맞춰주세요. num to 90, 그 다음 요것도 90.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요거까지 맞춰주고 나면은 프로그레스 num 80에 애프터에 컨텐트로 이제 카운터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num. 자, 90도 마찬가지로 애프터에 숫자값 넣어주면은, 자 보이시나요?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꽤 길었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 프로퍼티 값 아까 넘버 설정해 준 거고요. 이제 애프터 했을 때 그 카운터 값을 컨텐트로 넣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죠.